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한쪽 무릎을 다치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서 검사한 피해자의 MRI 영상입니다. 무릎 관절에 대하여 세밀하게 연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음영의 차이로 또렷하게 보이는 후방 십자인대와는 다르게 전방 십자인대는 파열로 인하여 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수상 후 무릎에 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으며 정밀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와 향후 재활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자의 경우 인대의 손상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 기록상으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보상받기 힘든 가유입니다. 후유증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보상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후유장애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걷는 것은 물론이고 무릎 관절이 사고 이전처럼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회복되는 느낌은 아니었으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보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후유장애입니다. 오랜 기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불편함 등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있으며 통증의 경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증으로는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절 강직장애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람마다 나이, 재활기간 등에 따라서 회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무릎 관절에 운동 제한이 있다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것은 무릎의 불안정성입니다. 무릎이 밀리게 되어 정상적으로 걷거나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무릎 관절도 통상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1에서 3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다고 하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서 관절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불안정성이 있다면 후유장애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적정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불안정성을 호소하셨던 피해자는 평가를 위하여 상급병원에서 동요관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해 다친 쪽과 함께 정상 부위 양쪽 모두 동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 부위의 경우 반대쪽 무릎과 비교했을 때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동요가 관찰되었으며 피해자의 사례에서는 건측과 환측에서 5mm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는 맥브라이드 장애 분류 평가상 15% 정도의 노동 능력 상실에 해당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가동기한인 65세까지의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상항어치의 손해사정 완료 후 타당한 십자인대 파열 보상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유장애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보험사에 주장하고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과 장애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제3기관에서 재감정까지 요구함으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함께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